먼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미디어 법률단장이신 원영섭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뒤 국회 해제 요구를 윤 대통령이 수용해서 결국 해제로 끝이 났습니다. 두 분은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 카드를 꺼냈다고 보시는지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고 그게 그냥 기능 마비를 넘어서 가지고 국정 운영이나 헌정의 유지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위기 상황까지 발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담화문에도 10번째 그런 탄핵 절차의 시행, 그리고 판사에 대한 겁박, 그리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그 예산농단을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경찰이 이제 대공수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경찰에 대한 특활비를 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왔는데 경찰의 그런 특활비가 삭감되면서 경찰의 대공수사 기능까지 마비시킨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 안보나 이런 그 국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꼭 찍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아니 그 대공 업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나라를 지키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그 예산이 삭감된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또 다른 추가적인 그 국가의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 상태를 과연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일부 뭐 절차를 안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 절차를 지키면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국회가 기능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다고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했을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얘기해서 국방부 장관이 건의 형식을 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요청을 받았으면 국방부 장관이 거부해야죠. 지금 이건 내란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국무총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당 원내대표도 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요건이 정말로 병력이 아니면 지금 혼란 상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국민들이.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을 벗어나서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대통령이 정상적 사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특검을 한다, 탄핵을 한다. 이래서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요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해서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니까 대통령의 부인 사랑이 지금 도를 넘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들께서는 참담하고요. 아마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빨리 해제된 것도 다행입니다만 빨리 해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심각한 마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서 탄핵과 입법예산농단 등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뭐 야당에게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호사님? 아니 실제로 그 절대적인 다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 국회의원으로서의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권능에 대해서 어떤 사실은 수혜 부족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초유의 감액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권을 마비시키는 그런 일방적인 감행 예산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아니면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번에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오늘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유보를 하는 걸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가 탄핵소추권으로 마비시키겠다? 아니면 그 중앙지검장이 어디입니까? 그 중앙지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어떤 범죄자들을 그걸 수사하고 기소하는 가장 핵심 기관입니다. 그 중앙지검장의 권능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주요 기관에 대한 그런 국회가 이 폭주 상태의 마비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뭐 그렇게 하셔라 아니면 뭐 예산 삭감해라 그런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그 어떤 그 이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사실, 그거는 변함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것도 네. 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간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거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들어 이런저런 판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 관계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이 결코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아니면 그 이상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부위원장님? 지금 원영섭 변호사님 네. 좀 현실 인식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당에게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동의를 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지방의원, 국회의원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헌법을 위반하면은 처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민들을. 그리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전두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당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위헌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대통령의 지금 이런 개헌 폭언은 내란죄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 수사가 시작될 것 같고, 아마 검찰도 이제는 대통령을 포기하지 않을까. 더 이상은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 전부가 사표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함께 개헌 폭언을 같이 한 공범으로 그렇게 몰려갈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하다 말씀드리고, 네. 자꾸 국회의 다수 의석을 누가 뽑아줬죠? 국민들이 뽑아줬잖아요. 근데 야당을 왜 원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 다수 의석은 국민들이 뽑아줬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 민주당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탓을 하면 결국 민주당 뽑아준 국민의 탓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파업도 하지 마라, 의사들에게도 지금 당장 뭔가를 의료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심각한 수준이고요. 저는 여당에서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카드로서 아마 민주당과 같이 탄핵 카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이승훈 부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요건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님? 절차적인 네. 하자는 지금 이제 그 초반에 정보가 시시각각 급작스럽게 오지 않는 과정에서 이야기된 거고, 그 국무회의 의결을 사전에 거쳤습니다. 사전에 거쳤다는 거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체적인 조건, 그 실체적인 요건에 관련해서는 그거를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를 한다. 그게 실질적인 사유가 뭐였나요? 국민들이 그러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아니면 중앙지검장을 탄핵 소추를 한다. 중앙지검장의 그런 그 탄핵을 하겠다는 건 충분한 사유가 있는 거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뽑아준 국회니까 국회가 자기에 대한 그런 법률과 그런 권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이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는 그 국회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당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판단하는 국민이 겁니다. 판단해야죠. 아까 그 탄핵소추 이야기하셨는데 네. 탄핵소추를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법리 적용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판결 내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민들이 어떤 거대한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민심이 만들어진 것의 어떤 효과였지. 그거를 이거는 법률 조항 하나 되고 이건 이렇고요. 법률 조항 하나 되고 저건 저렇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10번에 넘는 탄핵소추와 그런 대공수사권과 직결되는 예산의 삭감과 이거를 뭐 잘했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헌법의 권능을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네. 그 헌법의 권능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라고 대통령한테 어떤 권한이 만약 부여된 게 있다면 네. 그걸 활용하는 것도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그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당부를 따지는 거는 그거는 국회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그거는 국민입니다. 국민께서 뭐 탄핵소추 한다고 하시니까 그 탄핵소추의 경과를 또 네. 거기에 따른 그 국민들의 민심이나 이런 그 지지 또는 반대 아니면 또는 중립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 만들어 갈 거라고 네. 보여져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지켜보시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 네.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게 국민과 국가에 모두 큰 해악이 된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도 충분히 네.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차후에 정리가 돼서 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탄핵 얘기하셨는데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방장관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어떤 식으로 좀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45년 만에 지금 계엄을 선포했는데 전두환 시대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다 지성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현실인식이 뛰어난 분들이고 국민이 대통령에 보낸 지지율은 한 20% 정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것인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지금 저항하는 거예요. 왜 나를 20% 정도의 국민밖에 나를 지지하지 않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있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그리고 왜 탄핵과 특검을 요구하지? 다 남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만 그 고개를 숙인 건 전혀 마음에 없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숙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원영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국민의힘의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대표는 위헌 위법이고 계엄 사태를 빨리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정당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심각한 뭔가 불협화음에 있고 지금 나라를 이끌 동력도 없고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무정부 상태에 지금 가까워지는 것이고 국민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종북 세력을 처단한다고 하는데 국회에 있는 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그러면 헌정 질서를 유지할 만한 생각이 없고 그런 사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탄핵 절차로 당연히 가야 되고요. 이건 여야 협의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개혁신당의 문제이고 국민의힘의 문제이고 조국혁신당의 문제거든요. 여야 할 거 없이 하나로 뭉쳐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뭐 다른 하실 이야기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이 수습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단계는 그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탄핵소추 국면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소추도 결국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헌법상의 네. 권한이니까
뭐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뭐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어도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그런 권한은 국회에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탄핵 소추를 할 권한도 헌법적으로 그 국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탄핵에 동참해가지고 뭐 그 의원을 몇 명 더 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을 시킬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도 그 임기 개헌 단축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야권에서. 네. 그리고 탄핵 소추 발의를 하겠다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그 총알은 넣어놓고 방아쇠만 담기지 않는 이런 약간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여권을 협박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말씀대로 탄핵 소추를 그 진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그 대응을 하고 이게 실제로 누가 과연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대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1단계의 수습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민주당이 그 탄핵 소추를 뭐 안 하고 뭐 그렇게 애초에 생각도 없는 거를 이제 이것 때문에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원래도 어떤 그런 플랜이 있었다고 다 뭐 많은 분들이 안팎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거기에 따른 수면 위로 올라온 거를 이제 그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대처를 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부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가 거의 뭐 식물 정부에 가까이 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계엄 선포는 정말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더 유지된다는 건 국민들한테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 절차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를 거부한다는 건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탄핵될 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거부를 해서 탄핵을 막았고 윤석열 정부가 유지됐는데 지금 이 계엄 선포는 바로 명백한 헌법상 위헌 위법 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로 돌입해야 되고 헌법재판소든 국민이든 지금 대통령의 판단으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 또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건 최소한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혼란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는데 이제는 탄핵이란 말을 빨리 얘기를 해서 그 절차를 돌입해서 윤석열 정부를 종식시켜야지만이 국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정도 상황에 이르렀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상황을 수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한동훈 대표하고 야당 대표가 모여서 이 수습 방안을 거국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는 건 불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그 한동훈 대표 뭐 어떻게 움직이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자가 헌법이 부여한 본인의 이제 권능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하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민주당도 아까도 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국민이 그렇게 뽑았고 자기들이 뭐 법률과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각자 이제 맡아져 있는 그런 그 합헌적인 질서 내에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결행하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되고 뭐 그런 상황으로 돌입을 했다고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국민이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